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6.25 70주년 추념식을 위해서 70년 만에 고국에 송환된 147구의 국군 유해에 대한 홀대 내지 결례 시비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종근 전 데일리안 편집국장님과 이 논란 하나하나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국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예. 지금 논란의 핵심은 네. 지난 6.25 70주년 행사 때 그 유해를 옮긴 그 비행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네. 뭐 공중급유기 KC-330인 모양인데 네네. 거기에서 유해가 다 내려오는 걸 보고 네. 아, 대통령까지 나와서 네. 저렇게 참 우리 나라를 지키려다가 돌아가신 그런 국군 장병들의 유해를 정중하게 모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 비행기가 아니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 비행기가 어떻게 된 겁니까? 자, 일단 그날 그 추모식을 보신 분들은 딱 이 대목에서 참 그 가슴이 뭉클하셨을 겁니다. 비행기가 딱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이제 미디어 파사드라고 해서 이 레이저로 쏘는 거죠. 네, 비행기에다. 영웅들에게 이 경례, 영웅들에게 이 경배를 합니다. 라는 그런 문구, Salute for Heroes라고 쓰여진 어떤 영어 문구가 있고, 그 다음에 이 국군 장병들 유해가 천천히 내려오는 모습. 아, 저도 감동받았어요. 그때 잠깐 그렇죠. 보고. 뭉클했죠. 왜 어떤 전쟁이든 그 나라는 단 한 구라도 고향에 돌아올 때까지 그것을 멈추지 않는다. 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네. 미국도 그렇고요. 미국이 아주 대표적이죠. 대표적이죠. 네. 끝까지 돌아오게 만들겠다. 귀국하게 만들겠다라는 건데 70년 만에 어쨌든 147기에 달하는 분들의 유해를 송환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비행기가 아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해를 싣고 온 비행기는 그 전날 와 있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자, 처음에 문제 시작은 이겁니다. 왜 8시 반에 하죠? 오후에? 저도 그걸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밤에 오냐? 낮에 오면 되지. 처음에는 그랬을 때 대답이 공식적인 답변은 아니지만, 원래 그 코로나19로 막 낮에 모여있으면 뭐 건강에 연로하신 분들도 모이고 7월 달이고 더워서 건강상의 문제였다. 예, 그렇게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게 그 유해가 오는 시각이랑 또 맞춰서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이건 비공식 멘트예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지금 말씀하셨듯이 그 전날 비행기가 있었던 거예요. 네. 근데 전날 왔는데 문제는 이겁니다. 전날 1호기가 그 하와이로부터 모시고 온 거예요. 그게 성남 서울공항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다른 비행기, 그러니까 시청자 여러분들이 방송에서 보신 비행기가 따로 있었고, 이게 2호기인데 1호기에서 내려갔고 전날밤에, 그 다음에 여기서 이 유해를 전부 다 이쪽으로 옮기고, 그 다음에 우리들이 본 건 거기서부터 내려오는 장면. 그러니까 유해를 본 거죠. 그냥 이리 옮기고 저리 옮기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근데 이유를 다시 물었더니 방역 때문이다. 이게 코로나19 때문에 방역을 했어야 됐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아니, 비행기 안에 뭐 방역하면 그게 뭐 얼마나 걸릴 겁니까, 그게? 하루 동안 방역을 할 리는 없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이유를 또 이렇게 캐보니까 문제는 이겁니다. 미디어 파사드 말씀을 드렸잖아요. 지금 미디어 파사드라는 건 왜 빌딩이라든지 건물에 레이저를 써갖고 뭐 폼나게 하는 거. 막 그 동영상 같은 걸 만들고, 대표적인 게 그 서울역 앞에 대우 건물 있지 않습니까? 그게 지금 매일같이 밤에 보시면 그 미디어 파사드가 있습니다. 막 사람이 걷는 장면부터 시작해서 그걸 미디어 파사드라고 하는데, 알고 봤더니 미디어 파사드를 하려면 그 면적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비행기면 비행기에 이제 세팅을 해야 되는데, 매핑이라고 해서 세팅을 해야 되는데, 거기서부터 이제 처음부터 그걸 하고 세팅을 해놨습니다. 근데 다른 비행기가 오면 조금씩 어긋나는 거예요. 규격이라든지 이게 그러니까 그림판이 이렇게 해서 이 그림판으로 그림을 그려놨는데, 그림판이 달라지면 이게 조금씩 삐져나오거나 모자라거나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기 전에 다른 비행기로 이미 이 파사드, 이 그림을 다 그려놨는데, 이 그림판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유해를 사람들을 모르게 옮겨놨다.
이게 사실은 이후의 핵심이 아니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작업, 이런 장난을 잘하는 사람이 탁현면 아닙니까? 네네. 지금 의전 비서관이. 네. 그래서 이미지 정치, 보여주기 쇼를 하기 위해서 유해를, 미리 와 있는 유해를 또 거기 비행기로, 온 비행기가 아닌 다른 비행기로 옮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밤에 한 것도. 네. 미디어 파사드. 미디어 파사드, 그걸 보여주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한밤중에 한 거예요. 그렇죠. 유해를 낮에 와서도 얼마든지 많은 사람들이 보는 속에서 이렇게 정중하게 모실 수도 있는데 보여주기 쇼만 하려는 거 아닙니까? 과거에도 도보다리 쇼, 백두산 등정 쇼, 이 정권은 쇼쇼쇼 정권이에요. 아니 그러니까요. 정말 말이 안 되는 게요. 생각해 보세요. 지금 파사드를 위해서 유해를 지금 옮겨야 됩니까? 파사드가 안 되면 안 되는 대로 유해가 중심이죠. 유해를 모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지. 유해가 파사드를 위해서 옮겨 다니는 그런 소품이 아니라는 거죠.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비슷한 사례에서 뭐 쇼를 벌이지 않아도 오바마 대통령이 그때 중동에서 죽은 병사들 있지 않습니까? 병사들이 운구돼서 미국의 공항에 도착을 했어요. 그러니까 백악관에서부터 비행기를 타고 날아갔습니다. 그 공항, 군사 공항에 새벽녘이에요. 근데 혼자 딱 가갖고 뭐 음악도 없습니다. 그냥 쫙 나오는 유에 딱 붙잡고 5분간을 그냥 고개 숙이고 있는 거예요. 5분간을 장장. 그리고 그 시간 끝났습니다. 이렇게 파사드하고 뭐 외국가를 뭐 북한 뭐 악기절을 했네 안 했네 이렇게 안 해도 대통령의 진심이 오바마 대통령이 관 붙잡고 고개 숙이고 있는 장면에서 그냥 다 울려 퍼진 거예요. 어느 게 사실은 진정성입니까? 트럼프 같은 이상한 사람도 네. 그 북한에서 유해 오니까 바로 달려가서 공항까지 쫓아가지 않습니까? 네. 물론 자기 선거 재선용으로 뭐 쇼를 부린 것도 있습니다만 네. 그만큼 정중하게 예의를 갖추는데 그러면은 지금 6월 25일 날 행사용으로 유해를 소품으로 이용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24일 날 왔다는 얘기 아니에요. 24일 날 뭐 5시 반인가 온 것 같은데 그렇죠. 네. 오후 5시에 왔답니다. 네, 오후 5시. 그러면 그때는 누가 맞이했나요? 대통령이 갔나요? 아니면 국방장관이 나갔나요? 그냥 혼자 왔다. 그냥 왔죠. 그냥 말이 됩니까? 화물기처럼 유해를 실은 화물로 비행기가 온 거 화물로 온 거죠. 아무도 안 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분노를 느끼는 게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원래는 그때 5시에 왔으면 5시에 대통령이 나가든 국방장관이 나가든 그때 영접을 해야 되는 겁니다. 유해 네. 입장에서 유해가 지금 고국에 딱 도착했어요. 그 영원 입장에서는 드디어 공항에 도착했다. 근데 그게 중요한 아무도 거죠. 없고 다음 날까지 그냥 비행기에 실려 있다. 그 파사드 대통령 행사 그걸 빛내기 위해서. 그런데 대통령은 그때 보니까 직접 맞이한 것처럼 그 내려놓은 거. 네. 그리고 고향에 돌아온 영웅 최고 애우로 대우. 그게 최고 애우니까 거짓말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청와대와 대통령이 국민들을 속인 거예요. 그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그분들의 영혼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분들은 진짜 70년 동안을 돌아오고 싶어도 못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공항에 딱 도착하는 순간 아무도 없었고 자기들은 그냥 빈 공항에서 하루 동안을 묵었다는 얘기잖아요. 아니, 적어도 국방장관은 나가셔야 할 거 아닙니까? 네. 또 나가서 그 유해를 동작동 현충원에 하룻밤이 꼭 필요하다 하면은 행사를 위해서 그럼 거기에 모셨다가 다시 모셔오는 그런 노력을 해야 할 거 아닙니까? 그것도 없이 그냥 화물처럼 왔다가 하룻밤 세우고 그 다음날 쇼만 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에요? 사실 저도 정말 이거 그분들의- 가볍게 봤다가 뭐 같은 비행기에 있었으니까 그 다음날 좀 행사를 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최근에 보도되는 거 보고 아주 분노를 네. 금치 못하겠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도대체. 그분들의 넋을 생각한다면 국민들을 영혼- 속여도 어느 정도 속이고 아무리 정권이 자기 이미지 높이기 위한 쇼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게 쇼쇼쇼 정권도 아니고 이런 일은 정말 대통령이 해서는 안 될 일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입장도 국민들 입장이지만 어쨌든 이건 그 유해 그러니까 그분들 영혼에 대해서 정말 사과를 해야죠. 그분들이 70년 만에 돌아온 땅에서 이렇게 대접을 받았다라는 것
거기에 대해서 사실 부끄러워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야당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청와대가 그건 사과를 하고 탁현민 그 사람 조치를 취해야 하는 것 아니냐. 아무리 대통령을 위하는 것도 좋지만 유해를 그렇게 허접하게 대우하고 어떻게 보면은 정말 국가의 품격을 땅에 떨어뜨린 거 아닙니까? 또 하나는 이 사실 여부는 우리가 뭐 음악적인 그런 소양이 없으니까 모르겠지만 애국가 도입부 그 연주가 북한 국가와 유사하다. 뭐 태영호 의원도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자기도 깜짝 놀랐다 그 나오는 소리를 듣고 그 사람 많이 들었으니까. 네네. 근데 뭐 이쪽에서는 그거 아니다. 뭐 무슨 차이코프스인가 뭐 누구 네네. 뭐 그거 얘기하는데 그것도 맞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느끼기에는요, 네. 이쪽 북한 쪽에 또 중국이나 북한 공산주의 국가의 그런 이 군가 또는 이 노래들은 굉장히 비장하면서 비슷합니다. 톤이 다. 네. 그리고 이 4분의 4박자. 옛날 운동권, 대학 운동권의 노래들도 다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 특히나 이제 소련 때의 음악들을 보면 굉장히 그 차이코프스키나 쇼스타코비치의 그런 음악들의 장중함 이런 것들이 굉장히 유사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북한의 국가와 비슷하다라는 게 바로 그런 대목에서 차이코프스키나 혹은 뭐 쇼스타코비치나 이런 음악들과 유사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북한의 애국가를 꼭 따왔다 안 따왔다가 아니라 이런 논란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다면 최소한 6.25 70주년을 맞는 그런 자리에서의 애국가 편곡을 그렇게 해서는 안 되죠. 당연한 말씀이시죠. 네. 네, 시청자 여러분, 정말 이 나라가 어디로 가려는지 이 정권이 지난 총선에서 압승한 이후 정말 막무가내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을 저지할 수 있는 것은 지금 야당도 아니고 우리 국민들밖에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